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0에 읽는 논어, 저자는 최종엽, 출판사는 윤호북수입니다. 인생의 절반쯤에 인생 후반을 계획하라.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논어가 주는 대답은 의외로 간결합니다. 자로는 즐겁게 사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아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걸 제안했습니다. 공자는 노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친구에게는 신의를 지키고 젊은이들은 품어주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명제가 주는 의미는 무겁지만 사람들의 삶은 무겁지 않습니다. 모두가 훌륭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가려는 확실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2등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반과 후반입니다. 대부분의 운동 경기가 그렇듯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전반전을 마치고 나면 결과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후회하곤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하프타임에 코치 곁으로 다시 모여듭니다. 전반전의 전략과 계획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후반전의 결과가 크게 바뀝니다. 하프타임은 짧은 휴식 시간이라기보다 전략을 구상하여 역전극을 만들어내는 활명수 같은 시간입니다. 하프타임을 잘 활용하면 승리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40이 될 수도 있고 50 혹은 60이 될 수도 있습니다. 30쯤에 시작된 전반전을 치르다 보면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져 가는 걸 느낍니다. 그게 40이면 40부터, 50이면 50부터, 60이면 60부터 몇 년간을 하프타임이라 생각하고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10분, 20분 운동 경기의 하프타임은 정해져 있지만 인생의 하프타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 후반에 5% 시간을 하프타임으로 쓴다면 30년이면 1년 반이고 40년이면 2년입니다. 물론 2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계획과 구상만 한다면 짧지 않은 시간이 되겠지만 새로운 준비까지 생각한다면 2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딱 2년 혹은 3년을 정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인생의 하프타임을 이용하여 인생 후반을 계획해 보는 것입니다.
인생 전반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은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유일한 삶입니다. 내가 살아갈 삶 또한 누구도 살지 못할 하나뿐인 삶입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것도 다가올 삶을 계획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자로의 삶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안연의 삶을 인생 후반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공자의 뜻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논어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삶일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타인의 삶을 따라가도 좋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지만 결정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사는 것과 무작정 살아가는 대로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정해야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로를 정해야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가는 것에만 집중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확률은 언제나 누구나 제로에 가깝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세상 그 누구도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도 힘들고 빈자도 힘듭니다.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이나 참기 어려운 건 비슷합니다. 노인도 힘들고 아이도 힘듭니다. 여자도 힘들고 남자도 힘듭니다. 반면 즐겁다고 생각하면 세상 그 누구도 즐겁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도 빈자도 노인도 아이도 여자도 남자도 삶이 즐겁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 하프타임에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명확하게 보고 분명하게 들어라.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라. 한 번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봐야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본 건 바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부정적 시각의 피해자는 그가 아닌 내가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세상을 대하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세상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검은색 안경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검은 세상이 전부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듯 듣는 것보다는 보는 걸 더 신뢰합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본 걸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한번 본 것에 대한 기억을 씻어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본 것이기에 맞을 수도 있지만 내 생각대로 본 것이라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보는 기술이 바로 시사명입니다. 들을 때는 총명함을 생각하라. 말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듣는 게 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의 말을 알지 못하면 그들이 아무리 간절하게 말한다 해도 그들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우리끼리 이야기해도 가끔 상대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명하게 듣는 것에 서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듣기 때문에 상대의 말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될 수는 없지만 반이라도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줄 수 있다면, 아니 반의 반, 네 마디에 한 마디 정도라도 상대의 입장에서 들어준다면 관계는 놀랄만하게 좋아질 것입니다. 상사, 부하, 고객, 부모, 자식, 선생, 학생, 그 누구와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통은 잘 듣지 않고 잘 듣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하는 사람의 편에서 그의 입장이 되어 듣는 것, 그게 바로 총명하게 듣는 것의 시작입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듣기 기술입니다. 얼굴색은 온화함을 생각하라. 30과 40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온화하고 편안한 인상을 주는 50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30과 40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날카롭고 무거운 인상을 주는 50의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30, 40대는 혼자서 일해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50대에는 사람들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리더라면 안색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면,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얼굴을 펴야 합니다. 얼굴을 펴야 인생이 펴집니다. 상사의 얼굴이 온화해야 조직이 살아납니다. 가장의 얼굴이 온화해야 가족의 기가 삽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얼굴 관리 기술입니다. 밀려온 삶에서 밀어가는 삶으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답답해하지 않으면 일깨워주지 않았고 표현하려 애쓰지 않으면 밝혀주지 않았다. 하나를 가르쳐 주었을 때 스스로 3가지를 알아내지 않으면 반복해 가르치지 않았다. 주도적인 교육이 아닌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는 50은 되어야 주체적인 삶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30, 40에도 능히 주체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체적인 삶은 지천명 정도의 나이는 되어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20여 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났습니다. 미래 20년에 비하면 지난 과거 20년은 순간입니다. 졸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 몇 번의 이사와 한두 번의 이직 혹은 전직, 양가 부모님들이 한두 번씩 돌아가시고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은 점점 현실이 되고 자신감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시기가 되면 무엇이 주체적인 삶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이 왜 이렇게도 헝클어졌는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단 한순간도 대충대충 살지 않았는데 50에 되돌아본 과거에 그 어떤 일관성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타인에게는 개인의 목표와 자신을 정조준하는 일관성에 대해 많은 조언을 했지만 정작 자신에겐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건 주인의 삶이 아닌 손님의 삶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닌 아들의 삶으로, 내가 아닌 부모의 삶으로, 내가 아닌 남편 혹은 아내의 삶으로, 내가 아닌 사원, 대리, 과장, 부장의 삶으로 살아온 삶이기에 내가 주인이 되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고 핑계대고 있지만 이 고리를 자르고 싶은 욕구는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 50이 넘어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밀려온 삶이 아닌 밀어가는 삶이 주도적인 삶입니다. 떠밀려 도착하는 것보다는 가고 싶은 곳에 도착하는 게 주도적인 삶입니다. 가는 길에 얻어 타고 가는 드라이브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직접 운전하여 가는 드라이브가 더 즐겁습니다. 50은 주도적인 인생으로 터닝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50은 주도적인 인생으로 터닝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50은 타인의 삶에서 내 삶으로의 노선 변경이 가능한 때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답답함이 있었다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끌려가든 끌어가든 인생의 종착역에 서면 각기 다른 평가가 기다리겠지만 밀려가고 끌려가는 삶보다는 내가 끌고 가는 삶이 더 매력적인 삶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매력적인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가 바로 스스로 답답해하고 스스로 애쓰지 않으면 그 어떤 개발도 어렵다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뜻을 세우지 않아서였습니다. 주입식 교육과 조직에 순응하는 체득된 습성으로 내 뜻을 세울 필요가 없어서였습니다. 학교도 군대도 회사도 그저 시키는 것만 잘 해내면 되는 그러한 시간의 축적 때문이었습니다. 주체적인 삶의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를 두지 않아서였습니다. 간절한 목표가 있어야 답답함이 생깁니다. 간절한 꿈이 있어야 달성할 방법을 찾습니다.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스스로 애쓰게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기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50은 자기 개발하기에 적당한 나이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기 개발을 시작하기에 최고의 시기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볼 일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도 욕먹지 않을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나 아닌
당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당신 아닌 나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20대에 느낄 수 없는 여유가 있어 유리합니다. 30대에 느낄 수 없는 해방감이 있어 유리합니다. 40대에 느낄 수 없는 자유가 있어 유리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좋아하는 게 아닌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닌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때 비로소 간절함이 생기고 간절함이 있어야 진정한 자기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자기 개발이 되면 자기 주체적인 삶이 가능해집니다. 알고 좋아하고 즐기기까지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여유 있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좋아하는 걸 찾는 게 배부른 소리라는 말이지요.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이야기를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이런 노래의 유안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즐기며 사는 건 원하는 걸 얻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깝게 사는 사람이나 멀리 사는 사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원하는 걸 얻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욕심과 욕망은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리처드 파이만 교수는 성공적인 과학자로 살아온 원동력이 천재성이나 높은 목표 의식보다 가슴 뛰는 삶에 있다고 합니다. 그는 제자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자네한테 가르친 게 없네. 혹시 자네가 얻은 것이 있다면 그건 스스로 깨우친 것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자신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네.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자네가 지금 하는 일이 가슴을 뛰게 하는가이네. 잊지 말게. 일은 재밌어야 하네. 가슴 뛰는 삶. 듣기만 해도 가슴을 들뜨게 하는 말입니다. 그 누군들 원치 않을 사람은 없겠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취미가 직업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도 3단계로 나눴습니다. 먼저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1단계에서 가슴 뛰는 삶의 비결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처음부터 좋아해서 전문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다 보니 전문성이 생기면서 일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태생적으로 좋아하는 일로 직업을 삼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모두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싫어도 계속 배우고 익히면서 전문성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잘하게 되면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삐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낭중지추라는 말처럼 잘하면 인정받고 제대로 인정을 받으면 일에 긍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에 긍지와 자신이 생기면 더 열심히 하고 결국 일을 좋아하게 됩니다. 어디서나 어떤 일이나 현실은 대개 고달픕니다. 그러니 조금 싫다고 해도 계속 배우고 익히는 게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많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다른 일을 찾는 것도 방법이지만 다른 일을 찾았는데도 계속 싫어진다면 일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대하는 사람의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배우고 익혀 일을 정확하게 아는 게 시작입니다. 그렇게 좋아질 확률이 높아지고 좋아하는 일은 결국 즐길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다면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즐기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좋아하는 일로 만들었다면 잘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혹여 지금까지 했던 일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없었다면 남들보다 보통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을 좋아하는 일로 만들지 못했다면 많은 사람처럼 보통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유로 30, 40에는 하지 못했던 혹은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30, 40의 조건과 50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은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인생에서 목표로 삼아야 할 두 가지, 원하는 것을 얻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50은 분명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가슴 뛰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시간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아닌 바로 지천명의 과제입니다. 반복하는 습관에만 기적이 찾아온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본성은 서로 비슷하나 익히는 것에 의해 서로 멀어진다. 가지고 태어난 천성이나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무엇을 익히고 반복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공자 말을 필두로 수많은 현인이 반복과 습관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일시적이 아닌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로 탁월함은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말했고, 파스칼은 습관은 습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지 합리적이라든가 올바르다라는 데에서 따르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사람을 만들며 습관은 철사를 꼬아 만든 쇠줄과 같아서 매일 가느다란 철사를 엮다 보면 이내 끊을 수 없는 쇠줄이 된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라는 우리 속담 이외에도 40이 지나면 사람들은 습관과 결혼해 버린다 라고도 했습니다. 자신의 천성과 본성이 가장 비슷한 사람은 형제 혹은 자매일 것입니다. 비슷한 천성과 본성으로 태어났지만 50년, 60년 살다 보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은 성공했고 동생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봅시다. 형이 똑똑해서 잘생겨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형과 동생이 매일 아침 일어나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했느냐의 차이가 쌓이고 쌓여 오늘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세상에 반복, 습관,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50의 내 모습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든다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어쩌면 대다수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기적 같은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10년쯤 전으로 바둑돌을 복귀하듯 되돌아보면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원인을 대략 알고 있습니다. 40에 50을 그려봤지만 수많은 선택과 흔들림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결과가 50임을 알고 있습니다. 10년 후 60의 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40에서 50이 되는 방식 그대로 50에서 60으로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일상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성상근야, 습상원야가 답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습에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면 그 원인 또한 습에 있습니다. 반복하여 익히고 반복을 통해 배우고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복습하면 그 어떤 것도 능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 버릇과 습관으로 만드는 게 습입니다. 지나간 10년이야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다가올 10년엔 희망이 있습니다. 지나간 10년 동안에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민하고 갈등했다면 다가올 10년은 반복의 희망을 걸어보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40에는 불가능했을지라도 50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40에는 일관성이 없었지만 50엔 다릅니다. 가능성의 무게를 두기보다 하고 싶은 것에 더 중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돈이 되는 일에 무게를 두기보다 오래 할 수 있는 일에 중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50엔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 10년처럼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가올 10년은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지나온 10년이 가능성의 시기였다면 다가올 10년은 확신의 시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반복입니다. 40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다면 50엔 한 분야의 책을 반복하여 집중적으로 읽는 전략이 더 유효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조금씩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게 50의 유효한 독서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마무리할 즈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최고의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동시에 저의 최악의 강의를 듣고 계시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주제의 강의를 반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를 고치고 내일 또 하나를 고친다면 모레든 오늘보다 더 발전된 강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50에 읽는 논어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